네, 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장초반 혼조세를 보이다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모닝 전략, 이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의 장영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시장이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면 네. 국내 증시도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흐름을 어떻게 읽어보면 좋겠습니까? 버냉키 네. 의장이 우리 지친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 그러면 시장 오르겠죠. 시장 오르겠지만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강하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조금 네. 의문입니다. 조금 더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아침에 일단 FOMC 결과가 반영이 될 겁니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 보시면 QE1, 2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죠. 그렇죠. 이번에 QE3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매입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버냉키 의장의 입에 더 주목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약간의 시나리오를 세워준다. 뭐 이러이러한 그림이 나오면 뭐 대략 언제 정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워주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그만큼 감소하겠죠. 가벼워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마음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머징 채권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뭐 물론 시장에서 시중금리 올라오고 출구를 짠다는 얘기는 곧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도 금리 올라가면 채권가 빠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신흥국 채권들이 훨씬 크게 빠진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억울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통화를 봐야 됩니다. 이머징 통화들이 최근에 수직 약세 흐름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약세 슈팅이 수직으로 솟았다는 얘기입니다. 인도 루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둔화되긴 하고 있습니다만 수직으로 약세가 솟아버렸죠. 예. 브라질 헤아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머징 통화치고 최근에 가장 양반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원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뭐 그런 부분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머징 증시는 또 더 억울하게도 또 더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고서 뭐 못해 먹겠다. 뭐 선진국들은 견조한데 출구 전략에서 실제로 출구 전략이 실시되는 쪽은 미국 아닙니까? 예. 근데 이머징 시장 쪽이 훨씬 더 크게 흔들리니까 비바람 다 맞고 많이들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실 텐데 최근에 뭐 인도, 브라질,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다 할 거 없이 많이들 꺾였습니다. 뭐 많이 빠진 데는 20% 정도씩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들 답답하실 텐데 여기에도 제가 지난주에 달러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중심에는 달러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80.66달러에 끝났고요. 유로가 1.34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 엔화가 95.38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보다 달러 인덱스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갔어야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빠진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예. QE 축소 기대감이 줄면서 달러 인덱스가 빠진 게 아니고 유로화나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간 흐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은 100%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 흐릅니다. 선진국이 강할 수밖에 없죠. 신흥국 토봉화 대비해서는 강세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들 통화는 계속 약세로 간다는 얘기인데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버냉키가 투자자들을 어루만져 줄 걸로 봅니다. 시장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제까지 보여줬었던 부분이 언더슈팅이고 과잉 반응이다. 그러니까 QE 축소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겁내해서 나왔었던 하락 반응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뭐 시장 많이 싸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되돌리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QE를 낙관하는 이유에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부진하고요. 고용 관련돼서도
좋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서둘러서 QE를 급하게 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뭐 기사 좀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권가가 빠지니까 채권에서 돈 나와서 주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 달러 인덱스 빠지지 않으면 선진국들 내에서만 좋은 일입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 미국은 유리할지 몰라도 이머징은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번에 FOMC 결과를 확인하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하더라도 연속성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입니다. 자, 팀장님 말씀대로 미국 증시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요동만 쳐도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진폭이 워낙 커져버리니까 네.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좀 그나마 효과적이겠습니까? 네, 뭐 수급이 깡패라고 예. 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텐데. 네, 근데 워낙 오죽하면, 답답한 네. 흐름입니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러시겠습니다. 예, 예. 외국인들 선물 계약수 정말 작은 몇 계약 정도, 뭐 한 1,000몇백 계약 정도 되는 외국인 선물이 1,200조 시장을 쥐고 흔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죠. 외국인 선물 포지션 추이인데요.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4만 5천 계약 정도 가면 4만 5천 계약에서 뭐 한 6만 계약 정도 가면 사실 시장에서 좀 쌓을 만큼 쌓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6월 동시만기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계약수를 4만 5천 계약 롤오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반등 나오는 포지션 자리에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쌓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은 과하게 쌓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돌려 세울 때. 환매수 하겠죠. 근데 요즘 시장 보셨겠습니까? 어제도 시장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샀습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팔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거래량도 안 실려 있었고 수급적으로도 아직 완벽하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많이 빠져있는 시장, 뭐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8배다. PBR 1배 수준이다. 이거 1900 얘기입니다. 많이 빠졌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험상 봤을 때 저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매도 계약수가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시장을 얼마나 세게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자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한번 같이 보죠.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1위 대표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도세에서 돌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기대하는 점은 있죠. 이번에 삼성전자의 뭐 핸드셋 부분을 건드렸는데 이거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건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요. 7월 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분기 첫 주 금요일 날 발표를 많이 합니다. 7월 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나올 텐데 10조 원 넘어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신용거래 걱정 많이 되시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거래소 시장의 10분의 1 사이즈인데 신용잔고는 비슷합니다.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뭐 코스닥 신용잔고 때문에 큰일 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곤란하시겠죠. 그런데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시장이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흔들린다면 저 잔고 비중이 그냥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섞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가 한참 가속 페달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는 종목이 있겠죠, 그래도. 네. 예.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 선물이 핸들이고 예. 삼성전자가 엑셀입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핸들 방향도 역방향인 것 같고 네. 삼성전자 엑셀도 뭐 꾹 밟고 있다는 느낌 안 들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꾹 밟은 경우는 좀 보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 없으면 잇몸이죠. 잇몸을 찾아내야 되는데 단연 눈에 보이는 거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엔화가 뭐 120엔 간다 뭐 이런 얘기 쏙 들어갔죠. 엔화 피크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거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뭐 기아차, 현대차, 모비스, 현대위아, 뭐 만도 이런 쪽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줄어든 탄력성이면은 하이닉스도 많이 약해져야 되는데 하이닉스 탄력성은 나름 괜찮네요. SK 하이닉스도 뭐 대안주격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시장이 단기 반등에 성공한다면은 반등 가능치를 어디까지 열어야 될지 잘 아직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럴 때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죠. 트레이딩하기 딱 좋은 시총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이용해서 단기 반등
노려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겠다. 단기 반등이라고 얘기했지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죠. 외국인들이 계속 살 때 외국인이 사서 좋다라고 우리가 방송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네. 외국인들이 좀 돌아서는 모습, 삼성전자가 돌아서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시장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좀 더 확실해지고 좀 밝아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의 장영혁 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